유로에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유럽의 애들 티어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나름 계산하기 편할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저는 지금 유럽에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에선 이런 분석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유럽 애들 중에 서열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얘네보다는 얘네가 조금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편해요. 제가 이제 뭐 유럽 축구도 오랫동안 봐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좀 나눠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네이션스 리그 ABCD가 있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전체 티어를 나눠놓은 거란 말이야. 티어를 나눠놓은 거 중에서도 안에서도 순서를 살펴보자 이거지. 네이션스 리그 A에 속한 팀들의 서열을 이렇게 된다. 프랑스가 지금 유럽 1장인 것 같고, 그 다음 순서대로 스페인,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프랑스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지금 유럽의 최강국인 거를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스페인이 다소 요즘에 뭐 소집하는 거나 뭐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막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 시절에 비하면은. 그래도 스페인의 스타일을 지금 유럽에서 막아낼 만한 팀들이 얼마 없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포르투갈도 지금 유럽의 유수의 팀들, 강호들에는 거의 어지간하면 포르투갈의 인재 한 명씩들은 다 포진해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 선수풀이 좋죠. 뭐 꼬마에도 좀 많은 편이고, 뭐 잉글랜드는 수비로 일을 많이 내고 있는 편이다. 아까 그 얘기 드렸었고요. 이탈리아도 지금 이제 뭐 유로 우승국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다소 이제 수비나 여러가지 뭐 최전방이 아쉽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실적을 일단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게 봅니다. 월드컵에 계속 지금 2대회 연속으로 진출을 못한 건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유럽의 강팀이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직전 네이션스 리그에서 결선 토너먼트에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크로아티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만 지금 2번이나 결승, 준결승 이렇게 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 독일은 지금이 상당히 지금 침체기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독일의 기틀 같은 게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뒀고, 네덜란드도 옛년에 비하면 많이 아쉬워요. 지금 뭐 로벤이나 슈나이더 그게 이제 마지막 네덜란드의 최후의 불꽃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프랑키 데용이라든지 이제 슬슬 나오는 뭐 사비 시몬스, 각포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아직까지는 근데 실적을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근데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아르헨티나를 이제 좀 엄청 압박했던, 승부차기까지 갔었나 그랬으니까. 스위스는 늘 이제 유럽에서 한 자리씩은 해주는 팀이고, 월드컵이나 유로 꾸준히 이제 잘 나가주는 편인데다가, 지난번 이제 유로에서도 프랑스를 되게 괴롭혔었죠. 승부차기까지 갔었나? 지난번 이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한테, 유럽의 이제 최1선 팀들한테 한번 거하게 깨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났고요. 벨기에는 저는 이거보다 사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금 당장 딱 벨기에 전력 생각하면은 뭐 여기 독일이랑 네덜란드 2라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대 교체 중이기도 하고, 아자르도 이제 떠나갔고, 뭐 루카쿠 같은 친구들까지 은퇴하고 나면은 벨기에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뭐 트로사르 같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한참 모자라다고 봐요. 샤를 데 케텔라허 그런 애들도 아직 갈 길은 많이 멀었지. 헝가리는 지금 계속해서 유로나 뭐 네이션스 리그나 지금 다 어려운 조에서 강호들, 특히 강팀 상대로 굉장히 잘 버티고 결과를 낸다는 점에서 헝가리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지금 황금 세대의 막바지인데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뭔가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 그나마 이제 유로에서 조금 불꽃을 보였는데, 당장 이제 월드컵에서 조 4위 호주, 덴마크, 프랑스, 튀니지 여기 조에서 덴마크가 꼴찌로 탈락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덴마크는 지금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뭐 페이룬 이런 애들이 잘 해줘야죠. 그 체코는 이제 덴마크가 하향세라고 친다면 체코나 헝가리 같은 이런 강팀 상대로 꽤나 어려운 승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류인데 오스트리아는 실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데서 16강 정도는 뚫어줘야죠. 그리고 월드컵 이런 데도 한 번씩 진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좀 아래로 났고요. 폴란드도 한창 이제 지금 슬슬 막바지 세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카밀 글릭 은퇴했죠. 블라시코프스키 은퇴했죠. 크레이호베악도 이제 저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랑 한창에 좀 2018년 뭐 유로 2020, 2022년 월드컵 이 정도를 이제 버텨줬던 세대들이 많이 저물고 있다. 레반도프스키 폴란드의 넥스트 미래가 누구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 은퇴 이후에 진짜 누가 나올까? 보통 재능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당장 안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웨일스는 네이션스 리그 A에서는 가장 뒤라고 봐야 돼요. 사실 웨일스는 여기에 있기도 좀 민망하지, 지금의 성적으로는. 수비 지향적이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 B로 쭉 가면요, 스웨덴은 사실 한 여기 2라인 어딘가가 어울리는 팀이라고 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이번에 그 스페인과 함께한 조에서 1위로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르비아는 재능들이 많죠. 재능들이 많은데 그거로 뭔가 이제 비전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 뭔가 사실 전력상으로는 그러니까 선수의 구성 같은 거 봤을 때는 유로 같은 데서 막 8강까지도 갈만한 전력이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 이번에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여기다 카메룬이었나요? 세네갈이었나요? 어쨌든 그 조에서도 세르비아가 아마 3위로 쳐졌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오랫동안 지금 그 유로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뭐 이런 데 참여 못하고 있으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늘상 나름대로 뭐 그 재능들도 나오는 편이고 뭐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종종 꽤나 좋은 성적 거두고 그랬었으니까 최소한 여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바니아가 지금 유로 예선 그 체코랑 막 폴란드 있는 조였나? 체코, 알바니아 뭐 이런 조에서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원래부터가 알바니아가 수비적인 색채가 강했는데 요즘에도 강한 중원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제 합을 맞춰온 수비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도 꽤나 저는 높게 보고 있어요. B등급 중에서도 1순위에 설만한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좀 내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제대로 리그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도면은 그 월드컵 유럽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 이런 데는 갈만한 팀이거든요. 막 조 1위 진출 이런 거 어렵다 치더라도 플레이오프 정도는 갈만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B등급에서 두 번째 줄 첫 자리에 놨었고, 노르웨이는 지금 되게 황금 세대죠. 하지만 이게 좀 수비 쪽에는 인재가 많지는 않다는 점이나 좀 실적도 많이 없다는 점. 막 홀란드 있으면 뭐합니까? 웨데고르 있으면 뭐합니까? 뭐 소를로스, 뭐 솔바켄 등등 막 있으면 뭐해요? 실적을 내야지. 실적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반면에 이제 핀란드는 티모 푸키 막 이런 애들 말고는 그렇게 막 유명한 선수도 없는데도 꽤나 실적 내주는 편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오바의 상징 이스라엘을 좀 높게 보는 편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여기나 여기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그렇게 막 엄청 띄워줄 만한 건 없어요 사실. 막 솔로몬 있고 그럴 때는 나름대로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좀 성적도 좀 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사실 저는 여기 자리가 슬로바키아 자리라 생각하는데, 슬로바키아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 C여가지고 여기에 있을 만한 이런 팀들이 여기에 있는 터키, 그리스, 슬로바키아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도 갈만 하거든요. 이 정도 위치까지도. 이스라엘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일랜드, 슬로바니아, 루마니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정도면 오스트리아랑 맞짱 뜰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아일랜드는 요즘 원래 아일랜드는 네이션스 리그 B의 여기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 정도 위치인데 요즘에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낮췄고, 직전 그리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 보면은 와, 아일랜드 확연하게 그리스보다 아래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터키, 그리스, 슬로바키아 얘네들은 거의 뭐 여기까지도 갈 법하다 이랬었죠. 아일랜드는 확연하게 그리스보다 안 되는 거를 보여줬었다. 슬로베니아도 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막 이름 비슷하고 옛날에 막 2002년 월드컵도 동반 진출하고 막 하면서 나름대로 좀 비슷한 레벨로인가 막 이렇게 싶은데 슬로베니아 별로 인재가 없어요. 그나마 막 일리치치 이런 애들 있을 때는 조금 볼만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또 저기 뭐지? 세리에서 야스민 쿠르티치 막 이런 애들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애들도 많이 저물었고, 루마니아는 좀 한 7, 8년 전에 얘네들이 앞으로 루마니아를 막 이렇게 올려줄 거다 그런 애들 많았잖아요. 뭐 게오르게 하지 아들이나 뭐 스탄시유 또 뭐 드라구신 막 이런 애들 있었는데 걔네들이 생각보다 못 컸고 루마니아의 실적도 썩 좋지가 않다. 아이슬란드는 홈발은 있는데 어제도 이제 룩셈부르크한테 가까스로 비겼고 질 뻔한 경기예요. 그거 골대도 두 번 맞고 경기 막판에도 골 찬스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홈 아이슬란드도 그렇게 큰 메리트도 없는 데다가 사실 아이슬란드는 그 유로 2016 길피 시구르드손이 한창일 때 그때 이후로는 썩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보스니아도 막 에딘 제코 잘 나가고 피아니치 살아있고 뭐 라데크루니치 뭐 제가 말씀드리는 몇몇 있잖아요. 막 콜라시나치 이런 애들 몇몇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럽에서도 이름 있는 애들이 몇 명은 있는데 요즘 들어 특히 못해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제코나 그 피아니치 이런 애들도 대표팀 뛰기는 하는데 걔네들 나가리 되면 진짜 보스니아를 누가 이끌지 모르겠어. 모테네그로도 지금 뭐 스테판 사비치, 요베티치 이런 애들이 좀 골짜기에 있죠. 얘네들은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도 한 B나 C 정도는 유지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미키타리안 은퇴 이후에 좀 떨어지겠지 했는데 그나마 좀 잘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아르메니아도 그렇게 막 튀지도 엄청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
아르메니아도 뭔가 B와 C 사이 어딘가가 어울리죠. 터키, 그리스, 슬로바키아 아까 제가 위급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는 아무래도 인재풀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가 은근히 잘하더라. 슬로바키아나 터키는 대놓고 네임밸류도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에서 제가 뭐 유명한 선수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그렇게 막 잘하나. 뭐 그나마 리버풀의 치미카스 이런 애들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유로 예선에도 잘하고 있고 월드컵 예선 같은 데서 만나도 꽤나 까다로운 팀이기도 하고 마케도니아는 직전 이제 그 월드컵 예선에서 월드컵 플레이오프 1차에서 이탈리아를 꺾었었죠. 보란 판데프도 없고 이제 과거에 이제 저기 뭐야 유고 연방 시절에는 이 마케도니아가 되게 소극인데도 거기서도 이제 에이스 종종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 막 다르코 판체프 막 이런 유고 연방 굴지의 스트라이커도 배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도 뭐 판데프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요새는 그 나폴리의 걔 누구냐? 걔 누구지? 나폴리에? 이응 들어간 새끼인데 나폴리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해주는 선수 이름 뭐였지? 하여튼 걔 말고는 없어. 그리고 원톱 스트라이커 무키다젠가? 하여튼 그 골키퍼랑 하여튼 몇 명 없어요. 마케도니아도 유럽에서 좀 네임밸류? 그나마 조금 이름 들어봤다 할 만한 애들이 한 3, 4명 정도? 옛날보다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어쨌든 네이션스리그 C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죠. 예를 들어 한 여기까지는 노려볼만 해요. 마케도니아도. 네. 그리고 조지아는 이제 뭐 크바르첼리아 나오고 늘 이제 그 카프카스 산맥 넘어서 그 전통적으로 소련 연방 시절에도 조지아가 괜찮은 재능들은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유럽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균열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 룩셈부르크는 제가 좋아하는 나라죠. 그 이제 룩셈부르크 감독이 약 13년 동안 대표팀을 이끌면서 팀을 잘 다져놨고 원래는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하위권 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이션스 리그 지금 C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편이에요. 룩셈부르크가 실제 딱 이 자리가 어울리는 팀인 것 같고 카자흐스탄, 홈 카자흐스탄 절대 무시 못하죠. 근데 또 이제 원정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랑 맞짱뜰만 하고 막 가끔씩 막 덴마크랑도 비기고 하니까 홈이랑 원정 차이가 크다. 뭐 그 정도? 홈빨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이 뭐 유로 예선이나 월드컵 뚫긴 힘들고 그리고 코소보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 예선이나 이런 데 참여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2016년쯤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코소보가 이제 하나의 이런 나라나 뭐 이런 걸로 독립을 하면서 스위스나 뭐 알바니아 이런 데에서 그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 망명 혹은 좀 그 이민 2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막 그 유고 연방이 터져나가면서 발칸반도가 이제 전쟁이 엄청 났잖아요. 유고 내전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나가리 된 나라 중에 한 명이 또 하나가 또 코소보였는데 코소보가 재건이 되고 하면서 뭐 스위스 같은 그 중립국가로 망명했던 사람들이나 알바니아, 코소보나 알바니아 둘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슬람 쪽 종교나 뭐 그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니아랑 코소보랑 이렇게 뭐 친관계고 세르비아랑 적대관계고 이런데 그런 거기에서 활약하던 친구들이 코소보로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코소보는 이게 딱 그러니까 코소보랑 지브롤터가 같이 비슷한 시점에 유로나 피파 월드컵 유로 예선에 투입이 됐단 말이야. 근데 같은 그 출발점이었는데 코소보는 확연하게 인재풀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소보도 꽤나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고 불가리아는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막 여기에서 경쟁할 정도 레벨이었는데 막 마틴 페트로프 있고 뭐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있고 뭐 그랬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진짜 못하죠. 리투아니아랑도 비기고 할 정도면은 불가리아는 진짜 못해요 요즘. 내일도 아마 써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가리아는 제가 못하는 걸 알아가지고 여기서 줬고요. 벨로루시도 비슷합니다. 벨로루시도 뭐 알렉산더 플렙 이후에 뭐 없고 확연하게 그 옛날 소련 연방 시절에 나름대로 이렇게 벨로루시도 종종 배출했단 말이야. 근데 뭐 조지아보다도 그 이제 재능을 배출하는 데서는 떨어지는 나라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아일랜드는 그래도 경쟁력이 조금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언더의 화신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은 그나마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하면은 자국 리그 뭐 카라바 같은 팀들 그리고 뭐 네스타냐 맞나? 네타냐 하여튼 뭐 그런 팀들이 좀 유로파 리그 혹은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런 데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그 아제르바이잔이랑 페루제도였나요?
키프러스인가? 하여튼 그렇게 붙을 때 이런 거 주장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조금 더 좋게 보겠다 해서 아제르바이잔이 2대0으로 이겼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 뒀고, 뭐 아래에 있는 페루제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지브롤터는 사실 얘네랑 비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메이델 그 뭐 유럽 최하위 팀들이랑. 그나마 여기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가운데서는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요즘에 뭐 실적 같은 게 뭐 불가리아도 비기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 페루제도도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최근에 이제 A매치에서 페루제도의 A매치 실적 한번 볼게요. 터키 이기고, 리투아니아 이기고, 뭐 룩셈이랑도 비기고, 코소보 몰도바랑도 비기고, 나름대로 그 핫바리 애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꽤나 있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리히텐슈타인이 이길 줄 알고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마케도니아, 체코, 알바니아, 폴란드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기는 빡세죠. 몰도바랑도 해서 적긴 한데 얘네들이랑 경쟁하기는 빡세 보인다. 지금 보면은 몰도바가 페루제도를 원정에서도 이기고 홈에서도 뭐 비기고 했는데 좀 그나마 몰도바가 페루제도보다는 살짝 윗급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레벨은 최하위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얘네는 이제 언터처블이고, 그 위에 팀들은 좀 이렇게 많이 섞이는 모양새인데, 그나마 뭐 지브롤터 같은 애들은 사실 몰타 여기 라인을 경쟁해야 되고 얘네보다는 살짝 낮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얼추 유럽의 티어를 이렇게 좀 나눠봤다. 뭐 유럽의 최강팀 라인부터 그냥 이 순서대로 보면 이 층대로 여기 층이랑 제가 층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층에 한 4-5팀 정도 넣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유럽의 티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바탕으로 뭐 유로 예선이든 뭐 월드컵 유럽 예선이든 이런 것들, 네이션스 리그든 이런 거를 좀 분석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봐요.